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진행은 간단한 금일 장중 시황 설명드리고 주식 속 내재 수익률을 바탕으로 한 매매 타이밍 분석, 그리고 절대가치 평가와 재무 분석을 통한 목표 주가 설정, 그리고 차트를 이용한 기술적 분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휴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일이 조금 빨리 끝나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었게 되었고요. 목요일은 제가 조금 회사에 진짜 일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엔 조금 방송을 못할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아직까지는 제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조금 일단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 색깔 탭들의 종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하고 페이스북 설명드리고요. 이제 삼성전자 차트로 일단 내재 수익률 분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파란 색깔이 삼성전자 주가 차트이고요. 이 연두 색깔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내재 수익률,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요. 기대 수익률이 낮을 때 주가가 횡보하고 기대 수익률이 낮을 때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이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이제 오늘 주가가 9만원으로 끝났었는데 이제 FCF라는 잉여 현금 흐름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한 목표 주가가 14만원 정도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자세한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조금 이제 오늘 장중 시황부터 설명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사실 큰 폭으로 거의 한 3.4% 정도까지 하락을 하다가 장중에는 조금 많이 회복을 하면서 마이너스 0.7%, 코스피 200은 한 마이너스 한 0.76%, 코스닥은 한 0.3% 수준에서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외국 쪽 증시 보여드리면 어제 같은 증시가 아무래도 나스닥이나 S&P가 조금 하락했던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1.2% 하락했고 S&P는 한 0.6%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이나 S&P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요. 홍콩과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였지만 중국이나 홍콩 같은 증시는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수급 차트 보여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이 어제부터 해서 지금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2.3조 정도 순매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장중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누적적으로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기관이 한 1.7조로 규모가 컸었고요. 외국인은 한 6천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분들은 조금 매도세를 나타냈었고요. 오히려 선물에서는 한 마이너스 한 3천억 정도 매도를 나타냈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한 500억 정도 순매도를 나타냈었고요. 기관이 오히려 역으로 선물에서는 한 4,400억 정도 순매수를 나타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한 2,6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다순 매도로 돌아서면서 조금 증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신용잔고 말씀드리면 신용잔고가 드디어 이제 10조를 돌파를 다 하였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코스닥과 합산해서 한 20.5조, 정말 사상 최고치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신용잔고 절대치도 과거 대비해서 사상 최고치고요.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을 나눈 수치도 사상 거의 최고치 수준입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가 그래도 최근에 조금 조정은 보이긴 했지만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신용잔고 나누기 코스피는 조금 낮아진 수준이지만 보통 이렇게 낮아지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조금 급락이 나타나는 보통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왔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코스닥도 코스피랑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조금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이 파란 색깔 차트가 이 코스피 차트이고요. 이 빨간 색깔이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높을수록 주식이 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낮을수록 주식이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식이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었기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꽤 많이 내려온 수준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는 사실 금리가 지금 매우 낮기 때문에 조금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지만 금리가 오늘도 지금 상승을 하였거든요.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금리가 뭐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에 오늘 한 3bp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금 한 1.7 정도 되는데 금리가 일단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을 하면 이 수치도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거나 금리가 상승을 하면 이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점점 주식이 조금 고평가가 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언제라도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동성 관련된 영상은 제가 월요일날 올려드렸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유동성으로 봐도 뭐 유동성이 여전히 많이 풀린 상계이긴 하지만 보통 이 M2-M1이 조금 증가율이 완만해지면 단기적인 조정은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유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뭐 유동성 관련한 그 영상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코스피 차트부터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고 아까 말씀드린 파란색 탭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음 말씀드릴 종목도 그렇고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부터 중기 추세인 주봉 그리고 단기 추세인 일봉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괴선 같은 경우에는 이 선들은 이 초록 색깔, 이 파란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이 초록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이 회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9일 후행 스팬이고요. 이 약간 진한 세피아 색깔이 일목균형표의 26일 후행 스팬입니다. 현재 초장기 추세는 일단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뭐 최근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초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이고요. RSI도 뭐 여전히 70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초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중기 추세로 봤을 때도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돼 있고 RSI도 여전히 70 위이기 때문에 뭐 중기 추세도 여전히 일단 상승 추세라고는 할 수 있지만 조금 주가가 최근에 하락을 하면서 이 상승 추세가 조금 꺾이고 이렇게 약간 도지 모양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조금 그래도 위험 요인이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에서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돼 있고 뭐 RSI도 여전히 70 위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뭐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근거는 일본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분봉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일단 120분봉으로 설명을 드리면 120분봉상 이 12월부터 또 랠리를 시작했을 때 단 한 번도 전환선을 종가 기준으로 하회를 했던 적이 없었었는데 완벽하게는요. 이때 약간 하회는 했지만 완벽하게 몸통이 다 나왔던 적은 한 번도 없었었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조금 하락을 하였었고요. 다행인 것은 이 기준선 부근에서 조금 주가가 지지를 하면서 조금 다시 재차 상승은 한 모양새입니다. 일단 9일 후행 스팬은 역전이 되었고요. RSI도 일단 7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액티브하게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이 120분봉에 만약에 기준선이 깨지면 그때 종목들을 조금 매도를 코스피 ETF를 만약에 보유하시면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개별 종목은 이 개별 종목 분봉 차트나 뭐 일봉 차트를 보고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30분봉 설명드리면 이제 30분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분봉하고는 다르게 이 선행 스팬 하단에서 조금 지지를 보였고요. 뭐 현재는 일단 전환선까지 재차 상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매도를 하거나 보유하고 계신 주식을 뭐 매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말 이 선행 스팬까지 다 깨버리고 나면 그때는 조금 매도하시는 게 낫은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9일과 26일 후행 스팬들은 다 역전이 되었고요. 이 전환선까지 깨지고 이 선행 스팬까지 깨지면 정말 일단 30분봉 상으로는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행 스팬이 깨지고 나면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개별 종목들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파란색 탭 설명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랑 가장 크게 연동되는 조금 삼성전자는 빨간 탭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차트이고요. 파란 색깔이 삼성전자 주가고요. 연두 색깔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 과거에 항상 추이를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4 정도, 한 6.4에서 한 8% 정도까지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면 이렇게 꼭 조정을 보이거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를 이제 하회하고 있고요. 7.9% 수준이고요. 따라서 뭐 언제 조정이 보여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뭐 한 6.4%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언제든 하락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조금 보수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이제 절대가치 평가해드리면 삼성전자 연구성장률은 제가 3%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가 약 한 9만원 정도 되는데요. FCF라는 모델로 이제 목표 주가를 계산해 보면 한 13만 8천원 정도, 한 53%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나옵니다. 아무래도 일단 밸류에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뭐 정확하게 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30%에서 플러스 30% 정도는 이제 오차범위 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계산상으로는 한 5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내재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FCF에 대해서 조금 계산하는 방식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FCF는 이제 영업현금 흐름에서 캐펙스 금액을 차감한 잉여현금 흐름을 통해서 구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또 영업현금 흐름이란 조금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면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이제 뭐 매출이라고 할 수 있죠. 매출에서 이제 회사가 그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매출원가를 차감하고요. 뭐 이자 비용이나 인건비, 뭐 법인세, 뭐 등등 기타 부대 비용들이 다 차감된 순현금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캐펙스 금액은 회사가 뭐 건물이나 공장을 투자하거나 뭐 무형자산을 투자하는 투자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벌어들인 돈에서 투자 금액을 차감하면 이제 잉여현금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약 한 25년도에 한 30조 정도 잉여현금이 발생한다고 추정을 하였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목표 주가가 13만 8천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라고 내재 가치로는 나오게 됩니다. 개별 종목들 설명드릴 때는 제가 이렇게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뭐 에비타, 뭐 당기순이익, 뭐 에비타 마진, 뭐 총차입금 에비타, 뭐 차입금 의존도 부분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뭐 앞으로 설명드릴 종목들이 다 시가총액 상위 주기 때문에 다 재무구조가 우수해서 이제 설명은 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제 퍼랑 PBR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퍼가 한 17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25년까지 현 주가가 유지된다고 쳤을 때 퍼는 한 9.9배 나올 것 같습니다. PBR은 한 1.9에서 1.1까지 내려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차트 분석해드리면 구주봉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FX 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초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주봉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그리고 FX 팬들도 다 호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단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이 후행스 패널도 다 호전이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도 아직은 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어제부터 조금 주가가 많이 이제 급등을 하였다가 조금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 이 부근에서 사실 매물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이렇게 거래량도 많았기 때문에 매물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차트상으로만 보면은 이게 이렇게 괴선으로 보는 추세 지표로 보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거래량과 이제 캔들상으로만 보면 이 코스피나 삼성전자나 사실 이 천장 부근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면서 이렇게 수렴 모양이 나는 것 자체가 사실 천정형에서 어떻게 보면 정점의 모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뭐 조금 보수적으로 좀 수익이 많이 내셨거나 조금 안전하게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 뭐 매도하시는 것은 뭐 충분히 적절하신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수적이시 않으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 종가 기준으로 전환선을 깨버리면 사실 이 추세에서는 조금 다 매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날 바로 뭐 전환선을 주가가 재차 상승하면
그때 다시 매도하시는 게 더 나은 결과일 것 같고요. 뭐 기준선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지금은 그냥 전환선을 하회하면 바로 매도하고 전환선을 재차 상회하면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매수하면서 조금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다만 뭐 지금 당장은 조금 수익이 난 부분만 매도하셔도 괜찮은 수준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뭐 괴선상으로 일목균형표 상으로 하락 추세라고는 전혀 말씀드릴 수 없고 오히려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추세는 뭐 꼭 머리에 팔기보다는 어깨로 팔기 때문에 사실 어깨로는 이 기준선 정도, 뭐 전환선, 기준선 때 일부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SK 하이닉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016년 부근에도 주가가 하락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도 2019년부터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상당히 낮아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일단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한 10%까지 기대 수익률이 나타났을 때 조금 조정을 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아직까지는 뭐 10%는 아니고 한 11% 정도 되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 부근에 다 다다랐기 때문에 슬슬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과거에 뭐 5%까지도 하락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상승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조금 추세를 잘 판단하셔서 투자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은 차트 분석에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선 같은 경우에 제가 삼성전자 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 연두색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수치입니다. 보통 연방준비은행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페드 모형이라고 보통 많이 불리고요. 그냥 이 연두 색깔 선을 금리를 조정한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 상당히 저금리 기조기 때문에 뭐 최근 금리가 조금 상승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금리 기조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절대가치 평가를 해드리면 연구 성장률을 제가 3%로 설정을 했을 때 현재 주가가 약 한 13만원 정도 되는데요. FCF 기준으로 치면 목표 주가가 한 22만 8천원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제 목표 수익률이 한 76% 정도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내재 가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펀은 올해 한 10배에서 25년 한 5.3배, P발은 1.4에서 0.7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분석해드리면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도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이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여전히 상승 추세이나 다만 RSI가 조금 70 밑으로 내려갈 모형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조금 단기적인 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일봉상으로도 일단 주가가 뭐 지금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아직 하락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삼성전자와 똑같이 어떻게 보면 좀 삼성전자보다 더 부정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어제 이제 거래량이 최고치가 터지면서 사실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최고점을 나타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전환선을 조금 하회할 뻔했다가 다시 재차 돌리긴 하였지만 사실 전하처럼 한번 터치하였고 RSI 같은 경우에도 70을 상회하다가 지금 70도 하회하였고 이 9일 후행 스팬도 사실 지금 역전될 수 있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수익이 나셨다면 뭐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뭐 매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환선과 기준선도 지금 상당히 붙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 종가 기준으로 전환선 뭐 만약에 급락을 하고 있다면 뭐 그냥 기준선을 만약에 장중에라도 기준선을 깨버리면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전환선 깰 때 일부 매도, 기준선 깰 때 일부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추세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하락 추세라고는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일단 조금 주의를 하는 단계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전환선, 기준선 깰 때마다 조금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주가가 재차 상승해서 기준선, 전환선 상회하면 그때 조금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2008년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서 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였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도
사실 2차전지 관련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뭐 과거 저점 수준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절대가치 평가로 보시면 연구 성장률을 제가 4%로 설정을 하였을 때 LG화학 지금 현재 주가가 한 96만원 정도 되는데요. FCF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목표 주가가 거의 한 48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상당히 낮은 수치고요. 현재 주가에 거의 마이너스 한 50% 정도 됩니다. 2021년 보통 이제 추정치가 매출액이 한 34조 정도 되는 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 일단 25년도에 매출액을 한 43조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배터리 관련해서 저는 조금 매출을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뭐 만약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신다면 이 매출액이 43조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영업이익률도 8.5%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올 것 같다 했을 때 뭐 그때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시로 조금 보여드리면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되고요. 매출액이 한 53조 정도까지 나온다고 치면은 그렇게 됐을 때는 한 14% 정도 상승 여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이 정도 수준 이상이 나올 것 같다 실적이 추정이 하신다고 하셔서 판단하에 매수하시는 거는 뭐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정한 거로 만약에 계산을 하면 영업이익률을 이제 한 8.5로 가정했을 때 퍼가 올해는 한 45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이제 한 25년도에는 35배, PBR은 한 3.7에서 한 2.7 정도 나오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LG화학 차트 분석해드리면 구주봉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뭐 여전히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이고요. 주봉상으로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다만 조금 RSI가 70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이는 건 조금 위험 요인인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횡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다만 언제든 주가가 조금만 하락해도 이제는 전환선과 기준선을 다 역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전하기 전까지는 뭐 바로 매도를 하셔야 될 필요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뭐 조금 이익이 많이 난 부분이 있다면 뭐 이익 정도 실현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매도를 하시는 것은 이 전환선과 기준선을 하회할 때 일부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뭐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신다면 RSI가 70 밑으로 내려갈 때 한 번 매도, 1차 매도, 일부 매도, 그 다음 전환선 내려갈 때 일부 매도, 기준선 내려갈 때 뭐 전략 나머지 매도 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시계열이 조금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짧기는 하지만 뭐 과거 대비해서 지금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고평가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저 연구 성장률을 4%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가 약 한 81만원 정도 되는데 FCF로 계산을 해보면 목표 주가가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한 36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LG화학하고 비슷하게 제가 매출액을 25년도에 한 2.4조 정도 잡았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매출액이 보통 한 1.3조 정도 예측을 많이 하고요.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조금 28% 정도로 전적은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사실 영업이익률이 한 30% 정도 나온다고 판단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 매출액이 한 3조까지도 3조 4천억 정도 나온다고 하면 그때도 조금 마이너스가 나오네요. 그때도 뭐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그럼 영업이익률을 조금 더 개선시켜 보자. 그럼 한 34% 정도 나온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한 뭐 4조 정도 25년도에 매출이 4조 4천억 정도 나온다고 치면 뭐 그때 거의 적정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25년도 이후로 매출액이 뭐 한 4.4조, 한 영업이익률이 34% 이 정도 이상이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하셔서 투자하시는 것은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제가 추정한 걸로 돌아가서 설명드리면 영업이익률이 아까 제가 했을 때 한 퍼로 하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한 141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PBR은 한 73배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퍼는 한 13배까지 떨어질 것 같고요. PBR은 한 11에서 한 7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구주봉부터 설명드리면
시계열이 짧기 때문에 뭐 기준선하고 26일 후행스팬은 나오지 않지만 뭐 현재 주가가 뭐 전환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초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주봉상으로는 주가가 일단 그래도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 전환선하고 상당히 붙어 있는 것은 조금 위험적인 것 같고요. 따라서 뭐 주봉상 전환선을 하회하면 종가 기준으로 하회하면 그때 일부 매도, 기준선을 하회하면 또 일부 매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9일 후행스팬도 조금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정적입니다. 최고치를 주가가 경신한 다음에 주가가 이제 지금 하락하면서 9일 후행스팬 거의 역전될 것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26일 후행스팬도 지금 거의 역전 전 단계고 주가가 지금 현재 기준선, 전환선까지 다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기준선 하회할 때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게 조금 필요했을 것 같고요. 뭐 내일이라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재차 상회하지 못한다면 조금 매도를 하시고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아니면 다른 조금 더 괜찮은 종목을 사시는 게 차트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매수를 하신다면 다시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상회할 때 조금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많이 낮아진 상태이고요. 페드 모형으로 봐도 추가 여력이 뭐 상대적으로 과거에 대비했을 때는 뭐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연구 성장률을 제가 4%로 설정하고 이제 현재 주가가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단 절대가치 평가로 내재 수익률을 그 목표 수익률을 조금 계산해 봤을 때는 일단 그래도 내재 가치는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한 83% 상승하여서 한 56만원 정도까지는 내재 가치가 그래도 있는 종목이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퍼가 한 42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25년도에는 29배, PBR은 약 5.8에서 한 3.3까지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차트 분석해드리면 구주봉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일단 초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주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부분에서 주가랑 이 전환선과 일단 기준선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리스크 요인이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가 다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는 판단이 되지만 주봉상으로는 언제든 주가가 이 전환선하고 기준선을 하회할 때마다 종가 기준으로 하회하면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26일 후행스팬도 조금 역전될 수 있을 것 같은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조금 위험 요인입니다. 일봉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 주가가 전환선하고 기준선을 조금 대폭으로 하회를 하였다가 다시 조금 전환선 기준선에서 조금 지지를 보이면서 반등을 한 것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 같고요. RSI가 현재 일단 70을 찍고 나서 주가가 최고점 찍고 나서 이렇게 하락하는 것 자체가 일단 차트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는 차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하회하면 조금 매도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다시 주가가 재차 전환선 기준선을 상회하면 그때 뭐 안전하게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비싸게 사시더라도 안전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행 스팬이 지금 상당히 얇기 때문에 언제든 주가가 급등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전환선 기준선 확실히 안착하는 걸 보고 나서 조금 투자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뭐 다행인 점은 일단 9일하고 26일 후행스팬은 주가가 워낙 과거에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일단 호전된 모양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과거의 기대 수익률이 2020년도에 상당히 좀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저점 대비해서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해드리면 포스코는 제가 연구 성장률을 1%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가 약 한 28만원 정도 되는데 FCF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약 한 66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고 한 138배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퍼로 분석해드리면 퍼는 올해 한 9배에서 한 8.5배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PBR은 한 0.5에서 한 0.4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 분석해드리면 구주봉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일단
주가가 다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횡스팬들도 다 호전이 돼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라고, 어떻게 보면 상승 추세 약간 초입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전환선과 기준선이 일단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일단 호전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좀 주가가 2007년부터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였기 때문에 이 선행스팬이 상당히 조금 두터운 모양새고요. 음운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저항은 좀 강하게 예상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상승 추세의 시작이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 기준선을 하회하기 전까지는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주봉이고요. 주봉상으로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횡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고요. 다만 조금 RSI가 이렇게 70을 넘어서다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은 조금 위험 요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봉상으로도 일단 기준선에서 지지는 보였지만 일단 지금 전환선은 하회한 모습이고요. 언제라도 지금 일단 9일 후행스팬이나 26일 후행스팬이 조금 역전될 수 있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차트인 것 같고요. 주가가 전환선까지 완벽하게 조금 넘어서면 그때 조금 안전하게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유하고 계신다면 일단 기준선을 하회하면 조금 전량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기준선까지 하회하면 아마 9일이나 26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다 될 것 같은 차트이기 때문에 기준선을 하회하면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NC소프트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기대 수익률은 조금 상당히 많이 낮아졌지만 다행히 조금 패드 모형상으로는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은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연구 성장률하고 이제 절대가치 평가를 해드리면 연구 성장률은 제가 4%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가 약 한 35만원 정도 되는데 FCF로 계산을 하면 목표 주가가 한 242만원,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따라서 절대가치 평가로는 충분히 내재 가치는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퍼랑 PBR로 분석해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퍼가 한 22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25년도에는 한 16배, 그리고 PBR은 한 4.9에서 한 2.3배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차트 보여드리면 구주봉상으로는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요. 9일하고 26일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기 추세로도 주봉으로 봐도 일단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아직까지 호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봉상으로도 아직까지는 일단 기준선을 위에 있어서 완벽하게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지만 일단 주가가 지금 전환선은 하회하고 있고요. 9일 횡스팬도 사실 언제든 지금 내일 모레 정도 되면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이것도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RSI도 일단 70을 넘었다가 지금 하락한 모양새고요. 보유하고 계신다면 일부 매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기준선까지 하락하면 전량 매도하시고 신규 매수를 하신다고 쳐도 종가 기준으로 조금 전환선을 확실히 넘어서고 나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국금융지주고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가 아니라 이제 20년도에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비해서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 추가 상승 여력은 지금 증시 환경이 안 좋아서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패드 모형으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고요. 금융사이기 때문에 절대가치 평가는 생략하고 바로 차트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구주봉 설명드리면 현재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에서 상회하고 있고요. 9일, 26일 후행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전환선과 기준선이 일단 역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주봉상으로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봉상으로도 일단 주가가 현재는 일단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라고는 판단을 하지만 이제 오늘 일단 기준선을 장중으로는 하회를 하였었고요. 주가가 만약에 이 기준선을 만약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하회하거나 오늘처럼 사실 이렇게 하회를 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장중 내 매도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상승을 하면 이
하락폭보다는 상승을 했지만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요. 내일이라도 만약에 기준선을 하회하면 전량 매도를 하시고 이 전환선을 재차 주가가 상회하면 그때 조금 매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SI도 일단 70 밑으로 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해외 쪽 차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하고 페이스북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선물도 볼 겸 해서 선물 차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구주봉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요.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지만 이렇게 RSI가 70을 넘어가다가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은 사실 조금 단기적인 급락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일단 차트 모양새인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도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뭐 후행 스팬도 여전히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다, 뭐 조정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추세적으로는 전혀 없고요. 다만 이 전환선과 기준선을 하회하면 그때 조금 매도하시는 전략을 나스닥도 똑같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페이스북이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구주봉 보시면 주가가 다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초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이고요. 다만 조금 주봉상으로 보시면 일단 이번 주에 주가가 전환선과 기준선을 다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보유하고 계신다면 저는 매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이 9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되었고 지금 26일 후행 스팬도 언제든 역전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다면 전 개인적으로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권해드리고요. 재차 매입하신다면 주가가 다시 기준선과 전환선을 상회할 때 일부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요. 뭐 지금 9일, 26일 후행 스팬들도 다 역전돼 있기 때문에 뭐 보유하신다면 사실 이 전환선을 이제 완전히 하회하는 이 부분에서 사실 매도를 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는 이 부분이 되겠네요. 12월 10일 날 매도하시는 것이 맞았을 것 같고요. 이 선행 스팬도 주가가 지금 다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환선 기준선을 상회하기 전까지는 사실 조금 매도하시는 거고 조금 지켜보시고 확실하게 추세가 조금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라고 판단이 될 때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코스피가 조금 지금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천장에서 도지 모양으로 나오고 있고요. 거래량도 천장 부근에서 이렇게 많이 터지고 있고 RSI도 이렇게 많이 하회하려고 하고 추세적으로 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추세적으로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뭐 일부 수익 실험 빼고는 뭐 아직까지 확실하게 추세가 꺾였다라고 판단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전환선과 기준선을 하회하기 전까지는 조금 보유하시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익 실현 정도 하시고 다만 언제든 전환선과 기준선을 하회하면 조금 매도한다는 마음으로 장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